목표 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뉴캐슬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두 팀 모두 상승세의 길목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근소하게 아스날이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봤을 때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전방 압박 통계인데 압박에 의한 득점이 뉴캐슬이 4골, 아스날이 3골일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 역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굉장히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양팀 모두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트피스 능력 역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이유는 선수들 개개인의 컨디션을 비교해 봤을 때 아스날 쪽이 근소하게 우세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 자원인 사카 선수와 이 마르티넬리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공격수 제주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은케티아라는 공격수가 2경기 연속골로 톡톡하게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제주스의 공백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아스날은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자카와 토마스 파티 역시 든든하게 중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도 아스날이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뉴캐슬 역시 측면 자원 알미론과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공격수 칼럼 윌슨 선수가 월드컵 이후의 부상 여파로 최근에 컨디션이 100%가 아닌 모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리즈를 상대로 뉴캐슬이 홈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제 아무리 수중전 여파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리즈를 상대로 무득점에 그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공격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스날로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스날이 올 시즌 패했던 맨유전을 복귀를 해보면 이 높은 압박 라인에 의한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노출이 되면서 허무하게 뒷공간이 뚫리는 모습이 지난 맨유전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뉴캐슬이 역습 득점이 1골, 맨유가 6골로 맨유가 역습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통계를 살펴보시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횟수와 스피드가 최상위권을 달릴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다이렉트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홈에서 무리하게 압박을 걸다가는 뉴캐슬의 효율적인 역습 한 방에 뒷공간이 노출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같은 선수가 언제든지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킬러 패스를 찌를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효율적인 다이렉트 역습이 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수비수로 진첸코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경우에는 이 진첸코라는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만큼 왼쪽 측면 공간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쪽 측면 자원인 알미론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 선수의 공격력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스날이 왼쪽 측면 수비가 허물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앙 수비수 살리바 선수가 프랑스 대표팀으로서 월드컵에 차출이 된 이후에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에서 살리바 선수가 실점의 빌미가 되는 치명적인 수비 실책을 범했던 아스날이라는 점에서 아스날이 중앙 수비 쪽에서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올 시즌 최소 실점 1위 짠물 수비에다가 최다 무자비 2위 면모까지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 요소가 많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 정도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이 직전 맨시티전에서 플랜 A라고 볼 수 있는 4백 전술 대신에 5백 전술, 다소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감행을 해서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일궈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에버튼이 5-4-1 포메이션,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의 전술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오히려 에버튼이 공략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에버튼이 자신들의 홈 경기이고 맨시티보다는 브라이튼이 상대적인 약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5백이 아니라 4백 전술과 전방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에버튼이 브라이튼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역습 실점 통계인데 에버튼이 압도적으로 역습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이 역습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홈 경기라고 해서 무리하게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브라이튼의 효율적인 역습에 실점을 하는 구도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4골인데 기대 실점값이 7.1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실점값보다는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적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불안한 장면이 많은 것이 에버튼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맨유, 올버햄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가장 저조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버튼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을 할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나 싶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을 상대로 에버튼이 맨시티전에 재미를 봤었던 5-4-1 형태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게 된다면 브라이튼을 상대로도 충분히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브라이튼을 상대로 에버튼이 또다시 맞불을 놓게 된다면 오히려 브라이튼에게 에버튼이 역습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가 되고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었던 맥칼리스테르라는 주전 미드필더 역시 팀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중원 뎁스가 강화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버튼은 장신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중원에서도 전력 공백이 에버튼이 좀 더 심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에버튼의 램파드 감독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레스터시티와 풀럼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풀럼의 제공권과 뚝배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풀럼이 프리미어리그 3위로 17위 레스터보다 훨씬 더 높이가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경합 지표인데
풀럼의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압도적으로 제공권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스터 시티는 상위 40권 이내에 공격수와 수비수를 통틀어서 제공권 경합에서 이름을 올린 선수가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풀럼이 높이에서 강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중앙 수비 조합이 아마티와 바우트파스라는 두 선수 조합인데 이 두 선수의 조합이 제공권에는 그리 강점이 있는 타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바우트파스 선수가 직전 리버풀전에서 자책골만 두 골을 기록을 했는데 상대의 크로스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클리어링이 빗맞으면서 자책골을 헌납을 했기 때문에 이 크로스 공격을 자주 시도하는 풀럼에게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데니 워드라는 레스터시티의 주전 골키퍼의 통계인데 이 데니 워드의 약점이 캐칭 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크로스 캐칭에 있어서 데니 워드 선수가 약점을 보인다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풀럼의 크로스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당 크로스 평균 횟수가 풀럼이 20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크로스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레스터가 가뜩이나 제공권이 약한 상황에서 크로스 수비에도 이렇게 약점을 보이게 된다면 이 제공권 한방 뚝배기가 좋은 미트로비치 선수의 헤딩 능력이 또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득점 통계인데 토트넘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스터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7골로 최다 실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높이와 세트피스 수비가 모두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방, 미트로비치의 골 결정력과 뚝배기 한방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휴식기 이전에는 수비력이 급상승하면서 연승 가도를 달렸지만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뉴캐슬, 리버풀이라는 강팀들을 상대로 연패를 당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무엇보다 레스터 시티의 공격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임스 매디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레스터가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이라는 팀이 수비가 견고한 팀은 아니고 올 시즌 패턴적으로 봤을 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불안한 면이 있지만 현재 레스터의 부상과 경기력 등을 고려하면 풀럼 사이드도 충분히 갈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과감하게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수올로와 삼프도리아의 세리에 A 경기인데 사수올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자세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일하게 내세울 거라고는 세리에 A에서 제공권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통계는 이 세리에 A 크로스 지표인데 사수올로라는 팀은 경기당 평균 크로스가 15회로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개인 돌파 이후에 오른쪽 측면의 베라르디 같은 선수는 자신이 왼발로 슈팅 마무리를 한다던가 부분적인 전술로 돌파를 하는 타입이고 이 왼쪽 측면의 로리엔테 같은 경우에도 이 드리블을 통해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삼프도리아의 제공권이 사소올로의 측면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통계는 롱볼 지표인데 이 사스올로라는 팀이 과거보다는 쇼패스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롱볼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스올로가 삼프도리아를 상대로 단순한 롱볼에 의존하게 된다면 삼프도리아의 압도적인 제공권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삼프도리아가 아니라 사스올로 쪽으로 가는 이유는 삼프도리아가 올 시즌 수비뿐만 아니라 세리에 A에서도 가장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측면 자원 두리치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리치치라는 선수가 다름 아니라 과거의 사스올로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이 두리치치 선수의 결장이 아쉬운 삼프도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사수올로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과거의 사수올로만큼의 화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홈에서 충분히 삼프도리아는 잡아낼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포도리아가 제공권을 앞세운 세트피스로 한 방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올 시즌 삼포도리아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한 골로 저조한 팀이고 이 사스올로는 제공권이 세리에A에서 꼴찌인 팀이지만 이 제공권에 비해서는 의외로 세트피스 실점이 두 골로 세리에A에서 두 번째로 적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삼포도리아가 사스올로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스페치아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가 스페치아의 강점과 약점을 나타낸 통계인데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스루패스 공격에 상당히 약점을 보인다는 점이고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병행을 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다가 수비 라인 간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의 스루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허무하게 뚫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탈란타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 중원의 데룬이나 코프 메이너스 파샬리치나 말리노프스키 같이 스루패스, 킬러패스 한 방에 있는 중원 자원들이 상당히 많고 최전방에는 루크먼이나 무리엘 같이 빠르게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는 유형의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스페치아가 무리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을 하다가는 스루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허무하게 뚫리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스페치아라는 팀이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2승 3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팀인데 마찬가지로 아탈란타는 전통적으로 원정 깡패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이미 원정에서는 5승 1무 1패로 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난 시즌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시즌의 홈 성적이 4승 8무 7패로 안 좋았는데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는 12승 3무 4패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 유불리는 그렇게까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치아가 올 시즌 홈에서 상대했던 팀들이 모두 아탈란타보다 현재 순위가 낮은 팀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호락호락하지 않게 아탈란타가 원정 깡패 면모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아탈란타가 월드컵 휴식기 전에 성적 흐름이 좋지가 못했습니다. 또한 스페치아가 세리에A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아탈란타는 세트피스 득점이 3골로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치아의 공격수 은졸라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스페치아 특유의 홈발이 나올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졸라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7골을 넣었는데 7골 중에서 무려 5골을 홈에서 넣었기 때문에 은졸라 선수가 또다시 홈에서 날뛰게 된다면 아탈란타가 의외로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패턴적으로도 리그 2연승은 없었던 스페치아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토리노와 엘라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액면가로는 토리노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지만 왠지 느낌적으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토리노가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올 시즌 홈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홈에서 유벤투스, 라치오, AC 밀란 같이 강팀들을 많이 상대했던 토리노이기 때문에 홈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통계는 그렇게까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경기당 평균 한 골이 간 넘는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리노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왕성하게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는 기본적으로 롱볼을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특유의 롱볼을 활용한 역습을 감행을 한다면 이 토리노가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라스의 유일한 강점이 올 시즌 세리에 A에서 제공권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인데 물론 토리노도 제공권 5위로 높이가 나쁘지 않지만 토리노의 장신 중앙 수비수인 본조르노 선수가 징계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기 때문에 토리노의 제공권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현재 엘라스가 세리에 A에서 10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한번 반등의 타이밍을 잡아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보케티 감독이 도중에 부임을 했던 엘라스 베로나이지만 또다시 경질이 됐고 월드컵 기간에 자파론이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감독 경질 효과를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엘라스가 과거 토리노와의 맞대결에서 지난 시즌에 2패를 당하긴 했지만 지난 시즌 2패를 당하기 전까지는 토리노와 8경기를 치러서 무려 7번의 무승부가 나왔었을 정도로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았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엘라스의 주전 공격수 앙리 선수가 최근 골 결정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면서 이 10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흐름도 조금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레체와 라치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과 적극성은 떨어지지만 압박에 의한 득점이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라인 자체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고 원정에서는 좀 더 낮은 라인을 형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세리에 A에서 점유율이 꼴찌를 달리는 팀이고 전형적으로 롱볼을 활용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역습 득점 지표인데 레체가 무려 역습 득점이 4골로 인터밀란, 유벤투스, AC 밀란 같이 강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롱볼을 활용한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바로 레체이고 올 시즌 라치오가 실점이 굉장히 적은 시즌이지만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이 있었기 때문에 레체의 효율적인 롱볼 역습이 어느 정도 통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세리에 A에서 두 번째로 좋지 못한 팀이 바로 레체인데 라치오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는 득점이 2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레체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특유의 롱볼을 활용한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라치오를 괴롭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레체가 세리에 A에서 최다 무자비 2위 무자비 면모가 있고 라치오가 패턴적으로 올 시즌 2연패가 없었다는 점과 공격 자원 쪽에 임모빌레, 자카니, 안데르송 그리고 중원 쪽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이 한 방에 있는 자원이 라치오가 훨씬 더 레체보다
많다는 점에서 여전히 라치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레체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측면 자원인 스트레페자 선수가 올 시즌 4골로 역습을 이끌고 있지만 이 스트라피자 선수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으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레체 특유의 늪축구가 나오게 된다면 최대치는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